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가지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48쪽부터 149쪽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성포고등학교 박창기 선생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여러가지 수열 중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한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수 형태의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항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시작하는 M항부터 시작하는 수열의 합을 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한 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48쪽에 예제 1번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등등등 해서 n번째 항이 n 괄호 열고 n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거를 시그마의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데 시그마의 형태로 나타내려면 먼저 얘를 일반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반항.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일반항 AN이 뭔지 알아서 그거를 K번째 항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요게 n번째 항이란 말이죠. 요게 n번째 항이라는 거는 단순히 n번째 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모든 수열이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도 이런 형태고 두 번째 항도 이런 형태고 다 이런 형태인데 특별히 n번째 항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은 k번째 항 AK는 어떤 형태가 되겠느냐? 바로 요 n번째 항에 요 n 대신에 k를 대입하면 k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k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번째 항에다가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오고 n을 대입하면 n번째 항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k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이 k번째 항은 일반 항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 일반 항이 모양을 알게 되면 그 n 대신에 k를 대입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주어진 식을 시그마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주어진 식을 시그마로 나타내면 자, 시그마 뭐가 됩니까? 일반 항이 k번째 항을 써야 되는데 그게 k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았죠. k 플러스 1이고 k는 1부터 우리가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2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n까지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게 두 번째 단계를 한 거죠. 요 ak를 구한 다음에 요 시그마로 나타낸다. 요 ak의 값을 대입하면 된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수열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할 순서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전개를 일단 해요. 그러면은 k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돼요? k제곱 플러스 k가 되죠. 그쵸? 그리고 시그마의 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분배를 하면 우리가 두 개의 시그마의 합으로 나타내지죠. 두 개의 시그마의 합으로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시그마 k 공식과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 공식과 시그마 k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게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겠죠. 자, 뭡니까? 시그마 k 제곱 공식은 몇 분의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였죠?
예, 2n 플러스 1. 예, 잘 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그마 K 공식은 뭐였죠? 아, 이거는 2분의 nm 플러스 1이었죠. 예, 이 공식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그 공통인수로 묶으면 되죠. 여기 지금 가만 보니까 nm 플러스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요 두 번째 식을 6으로 통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면 이거는 이제 6분의 nm 플러스 1로 묶어주면 nm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앞에는 2n 플러스 1만 남겠죠?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남습니까? 지금 6으로 통분한 거기 때문에 3이 남죠. 3이. 예. 중괄호를 해야 되겠네요. 자, 중괄호로 해서 정리하면 6분의 nm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4가 되네요. 자, 2n 플러스 4는 2가 지금 공통인수기 때문에 이렇게 2랑 4랑 있으면 2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2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2로 맨 앞으로 묶어주고 nm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약분하면 최종적으로는 뭐가 나온다?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네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 이 주어진 식의 일반항을 찾아서 그 일반항은 이제 n번째 항이라는 거니까 k번째 항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ak는 k번째 항은 kk 플러스 1이다. n 대신에 k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딱 놓고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라 이렇게 시그마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해서 우리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예,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수 형태의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수열이 분수의 형태죠. 분수인데 분모가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분수입니다. 자, 이렇게 분모가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분수의 합을 구할 때는 바로 부분분수 분해라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자, 교과서 149쪽에 나와 있지만 부분분수 분해라는 건 바로 이런 식을 얘기합니다. A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이런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이 뒤에 거를 통분하면 AB분의 B 빼기 A가 되니까 우리가 B 빼기 A, B 빼기 A 약분하면 우리가 좌변이랑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뭐 간단한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 주어진 형태들을 하나의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걸 이와 같이 두 분수로 쪼개는 거예요. 두 분수로 분해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로 잘 되어 있는 걸 두 개로 분해하냐? 지금도 뭐 항이 n개나 되는데 그걸 왜 분해해서 2n개의 항으로 만드냐? 두 배로 늘리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두 개의 분수로 하나의 분수를 두 개로 쪼개면 그 지네들끼리 막 소거가 돼요. 예, 삭제가 돼서 굉장히 간단하게 두 개의 항만 남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이 주어진 수열들을 두 개의 수열로 분해해서 부분 분수로 분해해서 이렇게 늘어놓으면 지들끼리 막 삭제가 돼서 남는 건 맨 앞이랑 맨 끝만 남든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형태가 지금 nm 플러스 1이니까 이게 n번째 항이 이런 거잖아요. 그럼 k번째 항은 k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n 대신에 k를 대입해서. 요게 지금 n번째 항이니까 우리가 k번째 항은
k 플러스 1분의 1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수열의 합으로 나타내면 k는 1분의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이죠. 네. 그럼 이 식을 우리가 두 개의 수열로 부분 분수로 분해하자 이겁니다. 자,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 공식에 의하면 b 빼기 a라 그랬으니까 뒤에 거 우리가 k 플러스 1을 k로 빼는 거겠죠. a로 빼고 괄호 열고 a분의 1, k분의 1 빼기 b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뒤에 거 큰 거를 이제 b로 놓고 b 빼기 a를 하면 두 개의 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거는 k 플러스 1에서 k를 뺀 거니까 소거가 되면 1분의 1이 돼서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두 개의 분수로 분해가 됩니다. 지금 보면 알다시피 원래 하나였던 분수가 이와 같이 두 개의 분수로 분해가 됐어요. 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한 개, 멀쩡하게 한 개 있던 걸 두 개로 늘렸느냐? 자, 지금부터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한 개씩 1부터 n까지 대입을 해요. 다시 이 시그마로 되어 있는 걸 다시 1부터 이렇게 대입을 해서 n까지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k에다 1을 대입해 보세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를 대입해 봐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3을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n번째 항은 n을 대입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만 보세요. 가만 보니까 똑같은 항들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그쵸?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여기 플러스 2분의 1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고 여기 플러스 3분의 1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더해서 0이 되는 값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삭제해 보세요. 지금 규칙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삭제가 돼요?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이런 식으로 계속 삭제가 되면 맨 앞에 식과 맨 뒤에 식밖에 안 남는다. 맨 앞에 항과 맨 뒤에 항만 남는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통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재밌지 않나요? 예, 멀쩡하게 하나 있는 거를 처음에 두 개로 늘릴 때는 왜 이를 벌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만들었더니 또 그 자잘하게 분해된 그 두 개의 부분 분수들끼리 서로 막 삭제가 돼서 맨 앞과 맨 뒤만 남더라. 그렇게 해서 식이 간단해지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48쪽 문제 3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예, 이 주어진 문제는 이미 그 AK 형태로 나타내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해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2K 빼기 1의 제곱이 뭐예요? A 빼기 B의 제곱 형태니까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분배를 해야죠. 분배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배하고 상수는 앞으로 빼는 거죠. 그러면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 빼기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가 뭔지만 알면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얘네들이 바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죠? 여러분들 공식을 잘 외웠습니까? 예, 6분의, 지금 n 대신에 10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10, 11, n 플러스 2n 플러스 1, 21이 되겠죠. 빼기 4에, 자, 시그마 k 공식 2분의 n 플러스 1, 그러니까 10, 11 더하기, 자, 우리가 이렇게 상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위에 있는 n이랑 a랑 곱하죠. 그러니까 그냥 10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얘를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2, 3, 6, 2, 2는 4. 3, 7에 21을 하면 2, 7에 14고, 2, 7에 14고, 11이랑 곱하면 154니까 1540이 나오겠네요. 빼기. 자, 이거 뒤에 거 정리하면 2, 2는 4 하면 22에 10을 곱하니까 220 더하기 10이 되겠네요. 계산을 하면 1320에서 10을 더하는 거니까 1330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쪽에 요식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를 분배해서 시그마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두 번째 식도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두 번째 식은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주겠습니다. 정답을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문제를 풀고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2번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해봤습니까? 예, 2번은 이렇게 다 분배한 다음에 하나의 그 식으로 다 전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다시 분배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정답은 1260이 나옵니다. 1260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잘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문제 4번을 봅시다. 문제 4번에 1번을 보면 자, 1 곱하기 3, 2 곱하기 4, 3 곱하기 5, 15 곱하기 17. 자,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 일반항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일반항이 뭐냐? 그건 여러분들 규칙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서 어떻게 그 값들이 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항들은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것들은 1, 2, 3 이렇게 변하고 있고 뒤에 값들은 3, 4, 5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5까지 갔고 17까지 간 거죠. 규칙이 너무 쉽지 않나요? 요게 n번째 항이 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면 n번째 항이면 요 앞에 거는 그냥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n번째 항이면 당연히 앞에 건 n이 되겠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는 3, 4, 5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다가 얼마만큼 큰 거? 2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n 플러스 2. 예, 이거를 이 규칙성을 모를 수는 없어요. 예, 앞에 거는 1, 2, 3, 4 해서 가고 있고 뒤에 거는 그거의 2배, 2를 더한 값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n번째 항이니까 k번째 항이라면 k 플러스 2겠죠. 자, 이걸 이제 시그마로 나타냅니다. 시그마 k는 자, k번째 항은 k 플러스 2가 되고 1부터 자, 몇 항까지입니까? 지금 마지막이 15로 끝이 나니까 15번째 항이 되겠죠. 15를 대입하면 15, 17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제곱 플러스 2k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렇게 분배하죠. 이렇게 분배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제곱 더하기 상수 앞으로 k는 1부터 15까지 k. 자, 그럼 이제 공식을 외워야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3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5, 16이죠. 예.
자, 이게 이것만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3, 2, 6, 3, 5, 15, 2, 8에 16, 5, 8에 40이니까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4, 3, 12. 1240이 나오겠네요. 맞나? 8에 40. 예, 1240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약분하고 15 곱하기 16은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16은 5, 6에 30, 6, 1은 6, 9, 5, 1은 1, 0, 4, 2. 240을 더하면 되네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480이 되나요? 1480. 예, 1480이 답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일반항이 주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한 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앞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뒤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앞에는 1, 2, 3, 4 이렇게 가니까 n번째 항은 n, 그리고 뒤에 거는 앞에 거에 2를 더한 값, 그렇게 해서 규칙성을 찾아준 다음에 그거를 k항으로 바꿔주고 그걸 시그마로 나타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 여러분들이 해볼까요? 두 번째 거. 예, 두 번째 거는 잠깐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얼마 나옵니까? 예, 요거는 이제 9633이 나와요. 9633. 요거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시고, 요거는 요 지수는 다 동일한데 요 밑이 다르죠. 2, 5, 8, 17.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2, 5, 8, 17.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생각해서 일반항 찾아줘서 K번째 항으로 바꿔줘서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의 1번을 보면, 자, 이거가 이제 그 분모가 분수 형태인데 분모가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부분분수 분해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부분분수 분해. 하나의 수열을 두 개로 분해해라. 그 분해할 때는 A랑 B랑 곱한 이 두 수가 곱해져 있으면 B 빼기 A분의 1 가로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는 부분분수 분해 공식을 이용해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외워야지. 예,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1번을 한번 먼저 해봅시다. 자, 1번은 우리가 이게 지금 첫 번째 항,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이제 n번째 항인 거죠. 얘가 n번째 항.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k번째 항으로 나타내면 k는 1부터 n까지 2k-1, 2k 플러스 1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게 n번째 항에다가 k만 대입하면 k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ak를 집어넣어서 시그마로 나타내면, 자, 이제 어떻게 한다? 이 분수를 부분 분수로 분해한다. 하나를 두 개로 늘린다. 그러면은 이 앞에 게 a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공식을 이용해서 b 빼기 a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k 플러스 1에서 2k 마이너스 1을 뺀 다음에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세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잘 안 외워졌어요. 예. 여러 번 해봐야죠. 그럼 앞에 거는 이제 두 수의 차죠. 그럼 2k 소거되고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이 나옵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에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2분의 1은 뭐 시그마 앞으로 빼주는 거죠. 시그마 앞으로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1항부터 n항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막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은 우리가 앞에 있고, 자, 요거를 이제 1항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1을 대입하면 1 빼기 1 빼기 3분의 1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를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을 대입하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n을 대입하면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소거가 됩니까? 와, 또 신나게 소거가 되죠.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자, 그러면은 맨 앞에 값과 맨 뒤에 값만 살아남네요. 그럼 그것들을 정리하면 2분의 1에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2분의 1에 통분하면 2n 플러스 1분의 2n이 되겠죠? 그러면은 2로 이렇게 약분을 하면 2n 플러스 1분의 n이 되더라.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의 수열을 두 개의 수열로 부분 분수로 분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k는 1부터 n까지를 대입해서 그 수열들의 합으로 나타내고 다 소거를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거는 부분 분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분모의 유리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워봅시다. 자, 두 번째 식처럼 이렇게 분모가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부분 분수 분해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분모에 근호가 있는 경우에는, 자, 분모에 근호 루트를 얘기하죠. 근호가 있을 때는 뭘 하냐면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분모의 유리화. 자,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부분 분수 분해했을 때랑 비슷하게 상황이 돌아가요. 막 삭제가 돼서 간단하게 나타내집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요거를 시그마 형태로 나타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항이고,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그러니까 얘가 n번째 항이 되는 거죠. n번째 항. 그럼 k번째 항은 요 n번째 항에 k를 대입한 거니까 주어진 식을 나타내면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루트 k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그마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유리화 하는 거예요. 얘를 분모의 유리화를 하려면 요 분모에 뭐를 곱해야지 유리화가 되겠어요?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를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곱해주는 거죠. 자, 유리하는 방법 다 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가 됩니까?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 a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 빼기 k가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KK가 소거가 돼서 분모가 1이 되네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부터 N까지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여기다 1부터 N항까지를 딱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항을 대입하면 루트 2 빼기 루트 1, 2항을 대입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항을 대입하면 루트 4 빼기 루트 3,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항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소거가 되나 보세요. 어떻게 소거가 됩니까? 이건 이제 뒤에 앞에가 아니라 앞에 거랑 뒤에 거가 돼야 되죠.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이런 식으로 소거가 되죠.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남는 건 1하고 루트 n 플러스 1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뭐 돌아가는 그 분위기는 비슷하죠. 예, 일단은 1항부터 n항까지 대입을 하면 막 소거되는 서로 값들이 생겨요. 다 정리하면 남는 건 몇 개 안 된다. 걔네들만 모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모에 근호가 있을 때는 부분분수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한다. 예,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항부터 시작하는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통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배웠었는데 이 중간부터 시작하는 수열들이 있더라. 그럼 그런 항들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봅시다.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해서 13의 제곱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지금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땡땡땡 해서 13의 제곱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거 금방 풀 겁니다. 왜요? 이게 뭐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K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K제곱이라는 수열에 1항부터 13항까지 더한 거면 우리가 이제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항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6분의 13 n 플러스 14 그 다음에 2n 플러스 27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1항부터가 아니라 그 중간부터 나와 있어요. 어떻게? 4항부터 13항까지입니다. 4항부터 13항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 공식은 요 시작이 항상 K는 1부터입니다. 1부터. 그러니까 1을 대입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그 공식을 쓸 수 있는데 4부터 시작하면 공식을 쓸 수가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이거 약간 편법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1항부터 13항까지의 합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항부터 3항까지의 합을 따로 구해서 우리가 1항부터 13항까지를 구하고 1항부터 3항까지를 구해서 두 개를 빼면 4항부터 13항까지밖에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1항부터 13항까지를 구했으니까 1항부터 3항까지를 빼면은 4항부터 13항까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3항까지 이게 4항의 한항 전까지죠. 그거를 구하면 이게 뭡니까? 6분의 3, 4, 2, 3, 6 더하기 1이니까 7이죠. 예, 이 값을 빼면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니은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에서 니은을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항부터 13항까지 해서 1항부터 3항까지를 빼면 4항부터 13항까지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 2, 6, 3, 9, 27이죠. 2, 7에 14. 그 다음에 7, 9, 63이죠. 그러면은 13 곱하기 63을 하면 3, 3, 9, 3, 1은 3, 6, 3, 18, 6, 1은 6, 9, 1, 8. 819에서 자 3, 2, 6, 2, 2는 4. 그러니까 2, 7에 14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819에서 14를 빼는 거니까 80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부터 구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항까지 해서 처음부터 n-1항까지를 빼면은 우리가 m항부터 끝항까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두 개의 수열의 차로 나타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m항부터 시작하는 항은 그러니까 m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이렇게 m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할 때는 1항부터 n항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수열에서 처음부터 n-1항까지 그 전항까지를 구하면 우리가 m항부터 n항까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한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먼저 k번째 항 ak를 구한 다음에 시그마 형태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개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값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 구해줄 수 있다. 두 번째 분수 형태의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예, 바로 부분분수로 나타내서 식을 정리하죠. 부분분수 하나의 수열을 부분분수 분해를 해서 두 개의 수열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분수들끼리 막 소거가 돼서 우리 간단하게 항 몇 개밖에 안 남으니까 그 마지막에 그 잔반 처리처럼 마지막에 남은 애들끼리만 긁어 모아서 정리하면 간단한 값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m항부터 시작하는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첫 항부터 하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처음부터 n-1항까지를 빼면은 m항부터 끝항까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항부터 시작하는 두 수열의 차로서 두 수열을 뺀 것으로서 우리가 m항부터 시작하는 수열의 합은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그 수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 그 손에 익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뭐 수업 영상 아무리 봐도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배우고 나서 꼭 여러분들이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